어떤 어머니랑 상담하다가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 잘 찍으셔야 합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경쟁률 추이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학과를 들어가서 안전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 보세요 라고 한 것처럼 올해는 역대급 재수생의 역대급 눈치 작전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시 원서 접수를 일주일 남겨놓고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주 9월 모평이 있을 것이고 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물론 6학종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선을 마련해 놓고서는 그 이하로는 안 써도 되겠다, 그 이상 써야 되겠다라는 기준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굉장히 많이 쓴 친구들이라면 9월 모의평가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 못 맞췄다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를 했던 부분의 구멍이 무엇인지 이걸 메꾼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내려서 수능 과목을 만약에 4하 8을 맞추는 친구라면 4하 8이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4하 8의 수능 최저를 많이 지우거나 혹은 3합 7까지는 가능해서 내가 공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가 얘들아 경쟁률 확인해야 돼. 경쟁률이 중요해. 올해 수시는 무조건 경쟁률이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와 이거 되게 복잡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지만 유독 올해 경쟁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입시 전형에 자율전공이 많이 생겨면서 이 자율전공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원서를 넣을지에 대해서 미지수이고, 또 학교마다 입시 전형들의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든가 면접이 없었던 학교가 생겼다라는 건가, 면접의 비중이 올라갔다, 이러한 식의 많은 수시 변동이 있고, 그 다음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도 굉장히 많고, 또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얘기해서 교과 전형을 좀 널널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3합 7이 안 나오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나 서강대학교, 성균관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교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경쟁률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요 전형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머니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학교의 평가 기준에 우리 아이가 부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의 인재상에 우리 아이가 부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학교의 인재상을 보면 대다수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좋은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형에 어떠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립대를 제가 면접을 잘하거나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에게 성적이 안 되지만 시립대를 좀 노려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시립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1, 2로 쪼개놨고 2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플러스 서류로 들어갑니다. 시립대 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학교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올해는 또 면접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1점 후반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립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수능 최저가 불안한 학생들 중에 생기부가 그래도 잘 챙겨졌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저에게도 상담할 때 선생님 저 시립대 면접 안 보고 싶어요. 시립대 면접 그거 이제 수능 끝나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니까 저는 시립대 학종 1 대신에 학종 2로 수능 최저 이하 번호 맞추니까 넣을래요 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떠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지,
혹은 전공적 합도를 굉장히 잘 맞춘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성적이 나보다 얼마나 우수한 상위권의 성적들이 나랑 몇 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서는 이 전형에 과연 어떤 친구들이 모집됐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의 상담으로 통계를 내보면 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1점대 후반 되는 친구들, 동국대식으로 1.3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특히 물리를 안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동국대 열린전공 거의 다 하나씩 들고 들어가고, 건국대학교 자율전공 장인애들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저도 붙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런데 경쟁률을 진짜 많이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건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는 수학 못하는 문과 친구들 중에 생기부 경영경제고 수학이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난 자율전공 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물리 안 한 이과 친구들 중에 생명공학과 너무너무 학교를 낮게 써야 되니까 경쟁률도 높고 하니까 자율전공 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전공 안에서도 저희가 진로 영향을 보지 않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뭐 학업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전체 과목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겠다는 뜻이지, 특정 과목의 성적이 좋아서 여기 학과를 쓸 수 있어, 이러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건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점수에 굉장한 많은 가중치를 주는데, 만약에 이과 문과를 통틀어서 뽑는 자율전공이라면 이 수학 과학을 특별히 잘한 친구들은 공과대를 쓰는 게 진로 영향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거지, 자율전공을 쓰면 그래도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일단 성적 좋은 친구들이 우선권이고, 이 성적 좋은 친구들이 모의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고, 아마 9월 달부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대충 이런 학교를 넣을 거다라는 분포도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마구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통계치를 봐서 내가 학교를 너무 높게 잡았구나, 혹은 내가 학교를 너무 낮게 잡았구나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9월 모평이 끝나면 회원 친구들에게 얘들아 공통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쓸만한 학교들을 다 관심학교로 일단 학교에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혹은 다섯째 날 원서 마감 날짜 학교 잘 체크해서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쓸 학교들이 간혹 경쟁률이 터져서 그날 선생님 학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이러지 말고, 학교들을 이 학교 아니면 이 학교를 쓰고, 이 학교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이 학과를 쓰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상향 학교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쓰고, 이때 면접이 겹치는 학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정 학교에서 내가 꼭 붙어야 되는 적정 학교에서 과연 붙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경쟁률, 작년 경쟁률보다 너무 튀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교과 전형에 새로 만들어진 교과 전형이 되게 많아서 이 교과 전형이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설팅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또 많은 데이터로 상대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한번 내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괜찮은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신임했던 생각이었는데 그게 선생님 말로 불안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다수의 컨설팅을 받기보다는 일단 학교 선생님과 학교 데이터랑 나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고, 만약에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컨설팅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요거는 그래도 안전한 학교고 비슷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보통 저는 적정 학교를 제대로 쓰고 하향 학교를 안전하게 붙인다면 그 위에 쓰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친구들하고 상담할 때 공짜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땡큐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나의 성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붙으면 그거는 당연히
붙어야 되는 학교가 아니라 나한테는 되게 엄청난 운이 와서 이 학교를 붙을 수 있었어 라고 감사해야 되는 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들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 학교 쓰고 싶어, 이 학교 돼요? 라고 이제 우주상향된 학교를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지금 네가 요 학교는 그거보다 낫지만 이 학교는 어떻게 안전하게 붙을 것인지를 보고, 그 안전하게 붙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보다 확률이 높은 요 학교가 더 붙을 것인지 요거 보고, 카드가 남는다면 네가 우주 상향으로 쓰고 싶은 학교를 써서 이 학교를 어떻게 붙여야지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면접의 기회가 왔으면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쓸지, A라는 학교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 학과에 A-라는 학과랑 B-라는 학과가 있을 때 요게 둘 중에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쌤도 솔직히 잘 몰라. 왜냐면 학과 이름이 비슷하고 오랜 학과들을 자율전공으로 묶어놓은 학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진학사에 모의 지원도 한번 해보고 3, 4일 동안 경쟁률 추이를 잘 지켜보다가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학교를 너가 쓰면 되는 거지. 이 학교를 꼭 붙기 위해서, 너보다 되게 높은 학교를 꼭 붙기 위해서 전 여기에다가 전력을 지금부터 쏟을 거예요 라고 하긴 너무 늦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기본적인 성적이 있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생기부 쌓아온 게 있는데, 그것이 원서 접수 한번 잘한다고 또 그걸로 뒤집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내가 지금 9월 모평이 끝나고선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과 전형에 내가 하향이라고 생각해서 쓴 교과 전형이 과연 안전할 것인지, 내 수능 최저는 적정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쓴 적정 학교, 그러니까 꼭 붙어야지, 난 요까지는 붙어야지 제 생각도 안 할 것 같고 적당할 것 같아 라는 학교가 정말 적절한 학교인지, 아니면 그 학과가 내가 갖고 있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하고, 만약에 그것이 새로 생긴 학과를 뽑는 전형으로 넣거나 자율전공에 이런 걸 넣었을 때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거 생각보다 높은 애들 점수대가 들어왔는데 라고 하면 포기하고 다른 학과를 찾아보든가, 이러한 과정을 9월 모평을 끝나고서는 3일 동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데, 자전이 늘어난 거, 의대 정원이 확대된 거, 이것이 과연 어떤 친구들에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심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메디컬 계열 친구들에겐 매우 좋은 일이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를 쓸 수 있는 선택권의 폭이 더 늘었고, 특히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친구들은 7, 8까지도 교과 전형에 의대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올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갈 곳이 많냐? 저는 또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재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는데 생기부가 좋은 아이들은 학교를 막 메디컬로 욕심을 내거나 서영고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서류형 학종으로 과연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를 항상 애들이 더블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입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의대 메디컬로 빠져주는 것에 따라서 생명공학 파트나 뭐 이런 학교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전공도 생명 쪽 했던 친구들이 본인들이 보통 대다수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 제가 생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메디컬이었다가 성적이 점점 떨어져갖고 어쩌다 보니 화학 생명 쪽에 가 있는데 그걸 전공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보통 학교의 라인을 진짜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중에 전체 과목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자전으로 빠지니까 생명 쪽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판단과, 그 다음에 공대 계열의 친구들이나 컴퓨터공학 친구들도 메디컬 하려다가 IT 쪽으로 트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그런 데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수혜를 받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메디컬 계열 친구들이, 약대 갈 친구들이 의대의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의 라인이 올라간다, 갈 수 있는 거. 그 아이들은 대다수 수능 체제를 잘 맞추는 친구들은 더욱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교과를 맞추는 친구들, 특히 고대, 연대, 한양대학교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교과 전형 입결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의대 정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률이 셀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재학생들 중에서는 내신 챙기고 생기부 챙기느냐고 수능 최저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수도권 친구들 혹은 서울 친구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여전히 좀 빡셀 것 같고,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은 작년보단 좀 괜찮아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끝까지 수능 최저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역대급 재수생들이 몰리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능 등급 컷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막 이야기가 하고, 자율전공 갑자기 늘어서 작년 각각 개별 모집의 학생 수 줄어들고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어머니랑 상담하다가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 잘 찍으셔야 합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경쟁률 추이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학과를 들어가서 안전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 보세요 라고 한 것처럼 올해는 역대급 재수생의 역대급 눈치 작전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모의평가 보고 본인의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적정 학교, 하향 학교를 단단하게 잡아놨으면 상향으로 시킬 수 있는 학교들을 얼마나 내가 확률이 높은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마지막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에서 이거를 내가 되게 잘 썼어, 눈치 작전을 성공했어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간혹 원서 실수하는 친구도 진짜 많은데 실수하지 않고 원서를 명확하게 넣어서 내가 넣고자 하는 6개 학교들을 실수 없이 무사하게 넣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